행복한 믿음의 가정 만들기. 아버지여 일어나라. 매주 수요일 사랑의 뜨란 2부는 행복한 가정을 향한 여정으로 함께합니다. 이제 두 분 목소리가 잘 맞으십니다. 예. 오늘도 아버지를 위한 시간, 이제 오늘도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이사장 최성한 장로님 모셨는데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아버지 여러분, 한 주간도 자녀의 심력을 힘껏 키워주셨습니까?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심력을 키우는 밑거름이요, 또 자녀 인생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통해 자녀가 마음의 힘을 기를 수가 있었죠. 이 심력을 기를 수가 네, 있었는데요. 우리 딸이 또 좀 큰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자녀의 심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나눠주시나요? 네, 오늘 16번째 네.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오늘 자녀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질문. 네. 네. 아시다시피 유대인 부모는 아이에게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라고 묻지 않고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니?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저는 거꾸로 아버지들에게 묻고 싶은데요. 오늘 자녀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나요? 이 자녀와 대화를 시작할 때 네.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뭐 다양한 것 같은데요. 뭐 밥 먹었니?라고 하는데 저는 어제 딸한테 네. 오늘 밤에 스테이크 해줄까?라고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딸이 아빠 오늘 나 아르바이트서도 늦게 가요. 먹고 갈게요. 그래서 아직 그 고기가 냉장고에 있습니다. 아하, 잘 그렇군요. 먹여야죠. 밖에서 잘 먹고 오네요 이미.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네, 저희 가정은 아내가 가장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내가 예. 밥은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몇 시에 누구랑 먹었는지, 어디 가는지, 왜 가는지, 몇 시에 무엇을 타고 가는지, 네. 그걸 다 알아서 뭐 하려고 저렇게 질문을 많이 할까? 그러게요. 아주 궁금할 정도입니다. 자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질문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이라는 점이 항상 놀랍습니다. 정말 섬세하게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건가 봐요. 네. 예. 또 한때는 제 일에 대해서도 어찌나 질문이 많은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당신이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며 야. 타박을 놓기도 했습니다.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네.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많은 질문을 해주셨겠군요. 네. 네. 근데 당시엔 그 질문들이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에 저는 아내에 비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관계를 잇는 질문, 그런 관계를 잇는 질문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해줘야 할 질문은 관계를 잇는 질문이군요. 네, 네. 질문은 관계의 시작이니까요. 예.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질문은 엄마와는 또 다른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요. 네. 자녀와 애착 관계가 이미 잘 형성된 엄마와는 달리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 관계를 잇는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것이 가장 좋은 질문입니다. 관계를 잇는 질문. 네. 그게 뭘까요? 좀 궁금한데요. 예, 관계를 잇는 질문은 네. 상대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쥐게 하는 질문입니다. 아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 또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는 질문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은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도 예외가 아니죠. 네. 관심이 있다는 걸 표현해 주어야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버지들이 자녀와 이야기를 나눌 때 누가 주도권을 갖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그래도 오냐 오냐 하는 마음으로 아이 편에서 또 잘 들어주고 마냥 예뻐라 잘한다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자기 주장도 강해지고 자꾸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애가 무슨 말을 해도 미심쩍고 아무 말 안 하면 또 속 터지고 이래저래 못마땅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보니까 제 딸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주도권들이 딸에게 있는 것 같아요. 딸이 서열 넘버 원 같은데 아이들이 커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 따님이 주도권을 쥐게 하면은
그거는 아버지가 질문을 잘한 것이죠. 아. 대화를 잘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전혀 자녀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고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거에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음. 아버지는 자녀와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만남. 네. 새로운 만남. 네. 이제 주도권을 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일방적으로 아버지의 생각이나 뜻을 주장하는 또 성급하게 질문 없는 대화로 이 관계를 망가뜨리지 말고 마치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순수하게 이 사람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시간을 두고 알아가듯이 내가 모르는 자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내가 모르는 자녀를 알아가는 시간을 이제 아버지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시간. 자녀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네. 모르는 게 많군요. 그렇죠. 성장할수록 모르는 부분이 더 커지고요. 진짜 그렇죠. 그래요. 네. 성장할수록 비밀도 많아지고요. 맞아요. 네. 방문도 닫잖아요. 이제 점점. 그렇습니다. 녹화하고 들어가야 돼요. 문을 잠궈놓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는 내 자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성급하게 판단하다가 관계를 망치는 것보다 그렇죠. 관계를 잇는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뒤에 이야기 또 어떻게 이어갈까 궁금합니다. 관계를 잇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또 그 관계를 잇는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 좀 이해를 하셨나요? 네. 네,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내 아이를 알아가는 질문이니까요. 맞아요. 아이를 좀 새로 만나야 된다. 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만남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자녀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나요? 라는 주제로 최성화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아들이 네. 한창 사춘기를 지날 때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더라고요. 축구. 네. 저는 배구를 좋아하는데 왜 저렇게 축구를 좋아할까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았습니다. 네. 아들과의 그 공통의 관심사를 갖기 위해서 특별히 아들이 응원하는 팀, 그 팀의 경기 성적도 눈여겨보고 또 감독이나 선수들 변화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 봤습니다. 그리고 가끔 요즘 그 팀 성적이 안 좋던데? 라고 물으면 하나 둘 이야기가 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안 맞던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네. 아주 신이 나서 자기 생각을 쫙 펼쳐 얘기해 줬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빠가 내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를 해주면 눈이 반짝반짝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그렇게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네. 아들에게 배우는 것도 있고 아들이 축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들의 취향을 인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때로는 온 가족이 아들 따라서 축구 경기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아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요. 그 전화 대화 가운데 아빠 축구가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 이제 네가 세상 보는 눈이 넓어지나 보다라고 대답해 줬죠. 미국 가니까 또 미식 축구가 눈에 들어왔나. 근데 아버지의 대답이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이제 너의 눈이 넓어지나 보다. 멋진 말이군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배구를 강요하지 않고 아들이 좋아하는 축구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생각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함께 공유하니까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의 상상력, 창의력을 키워주는 그런 훌륭한 어떤 질문법을 따로 배워서 실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네. 우리 가족에게 알맞은 관계를 잇는 질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계를 잇는 질문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질문 속에서 잘 담아내는 그래서 관계를 잇는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질문을 받으면 누구나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대답이 적절할까? 대답하기 위해서라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표현력이 생깁니다. 자기답게 살아가는 힘도 자라가는 것이죠. 네. 요즘은 더더욱 자기 표현을 얼마나 명확하게 하느냐에 따라 능력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표현이 중요한 시대에 아버지의 이런 관계를 잇는 질문은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장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버지의 관심 어린 질문을 받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네. 그 자녀는 남의 주장과 생각도 잘 듣고 잘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게요. 그 소통하는 능력이 커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길러진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관계를 잇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의 재미를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한다면 나와 다른 사람의 주장과 의견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이 존중하는 태도로 기울여 듣게 될 것이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 네. 아시죠? 한 예능 톡쇼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시합 후에 회의를 할 때 감독, 코치, 선배들 순서대로 바로 순서대로 하는데 왜 이리 못했어? 똑바로 해라는 일장 훈계와 질타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선수들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일제히 화이팅을 외친 후에 회의는 끝났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미국으로 갔더니 미국의 경우는 시합 후엔 선수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오히려 코치들은 가만히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국 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와서 그런지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익숙해 보였답니다. 정말 우리나라와는 전혀 문화가 다르네요. 네. 네.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그런 토론 문화가 부러웠지만 네. 처음에는 이제 그것이 컴플렉스가 된 것이죠. 네. 특히 미국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코치가 넌 어떻게 생각해? 왜 이렇게도 볼을 던졌어? 라는 질문들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의도를 물어보는 네, 거군요. 코치는 박찬호 선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였는데 오히려 박찬호 선수는 나를 혼내는 건가 싶어서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속상하네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럴 법도 하죠.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가 질문을 가르치지 않는 사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방적인 가르침, 지시에 순응하고 소위 토달지 않고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암묵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질문을 장려하지 않는 분위기도 합니다. 네. 솔직히 질문하는 사람도 질문을 받아줄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은 것이 문제죠. 그렇죠. 또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학생도 드물고 교사 역시 질문 없는 교육을 받고 자라서 질문에 익숙하지 않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질문하는 사람이 드물고 누군가 질문하면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질문 교육을 지향한다라고 하지만 질문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회적 풍토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질문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시각으로 자녀의 질문을 판단하지 말고 질문하는 태도를 이렇게 기뻐하고 격려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가 먼저 좋은 질문들로 자녀와 대화하고 소통하면 자녀도 질문하는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질문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더 질문을 잘하는 더 좋은 소통하는 자녀로 네. 자라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미국의 유명한 그 노벨상 수상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네. 대학 시절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잘 시. 들어보십시오. 네네네. 저도 제대로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왜 그런지 궁금해. 궁금해. 왜 궁금한지가 궁금해. 왜 궁금한지를 왜 궁금해하는지가 왜 궁금한지 나는 궁금해. 7번. 그게 세상 모든 것이 재미난 수수께끼였습니다. 네. 왜로 시작한 이 질문, 왜? 호기심을 해결하다가 파인만은 물리학의 난제를 푸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허. 파인만이 어렸을 때 아버지는 그를 이제 무릎에 앉히고 네. 백과사전을 읽어주곤 하셨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백과사전에 이 공룡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공룡은 키가 10m 정도다라는 문장을 읽으면 아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10m면 어느 정도일까? 2m의 5배니까 아파트 5층 정도겠지? 5층 정도.
그래 5층만한 공룡이 너를 쫓아오면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로 질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네. 단순히 뭐 공룡의 키가 몇 미터라고 어디 얼마나 기억하나 보자 이런 게 아니고 또 그냥 10m요라고 정답을 말하면 딩동댕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아이가 공룡과 한판 싸움을 벌이면서 이 상상의 나래를 펴도록 도와줬던 것이죠. 이게 요즘 줄임말이 유행이잖아요. 네.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꼬꼬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을 네. 키울 수 있는 그 네. 질문이 아버지 덕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질문을 이렇게 격려하고 다양한 각도로 재미있게 질문하는 것이 참 좋죠. 아버지가 성장한 후에는 이 아이가 성장한 후에는 공통 관심사를 찾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는 질문들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도 이 근육처럼 근육처럼. 계속 써줘야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네. 아버지 여러분 오늘 자녀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습니까? 혹은 또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만나면 오늘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지요? 그러게요. 무슨 질문을 할지 네. 오늘 한번 미리 생각해 놓으시면 어떨까요? 오늘 숙제를 주셨는데 오늘도 질문을 고민해봐서 집에 가서 딸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아이 방송 가족분들이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에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조혜라님이 공감됩니다. 저의 딸은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와 축구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도 같이 차고 논다고요. 딸이 그렇군요. 네. 야, 이 광경도 정말 재밌겠네요. 딸과 아빠가 축구를. 네. 그렇습니다. 장혜수다님은요. 맞아요. 아이들의 관심 분야를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좋아해요. 네. 사춘기 아이들과 소통하는 일은 쉽지 않지요. 아이들이 클수록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넓어지려면 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님의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관계를 잇는 질문들이 필요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숙님 꼬꼬질 해야겠네요. 확인하고 딩동댕하는 보통 이제 확인하고 딩동댕하는 질문만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필요하다. 네. 예. 맞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이상하네. 꼭 뭔가 꼬질꼬질한 질문 같은데. 꼬질꼬질. 근데 꼬질꼬질한 질문이더라도 네. 아이들은 그 꼬질꼬질한 질문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꼬리에 네. 꼬는 무는 질문 우리 한번 해보죠. 박말수님은 이런 말씀이 기억에 남았나 봐요. 질문도 근육처럼 써줘야 한다. 그렇죠. 네. 계속 아우, 써야 그 근육이 오늘의 크니까. 명언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왕빗장님 무슨 말 안 하면 왜라는 단어를 어린 손녀가 쓸 때 물음에 답해주며 했던 것이 생각나네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영특하게 질문도 공부도 다 잘하던데요. 네. 왜 그러면 왜 그냥 들어 막 이럴 때가 많으실 텐데 그래도 왜 할 때마다 계속 대답을 해주셔서 이렇게 잘 자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도 해주시고 관계를 잇는 질문도 해주시고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자녀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오늘 장로님 함께 또 하시면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뭔가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도 근육처럼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은 관심의 표현이고 관계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전혀 부모님들이 질문을 안 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질문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한번 오늘은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좋은 질문, 관계를 잇는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한번 어떤 질문을 할까 생각을 해놓으시는 것이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 두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최성원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3월달에 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월달에 뵙겠군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현진이었고요. 저는 허영희 목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